반려동물은 우리 마음속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유대감은 특별하며 큰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가르릉거리는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반려동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소통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 그들에게 편안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책임입니다. 반려동물의 필요, 습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은 특별하며 각자에게 맞는 보살핌과 소통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려동물과의 소통과 보살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반려동물과 소통할 때 언어적 신호는 필수적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특정 단어를 행동이나 사물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 같은 단어는 반복적인 훈련과 보상을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이름이나 안 돼, 이리, 와 같은 명령어에 반응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차분한 명령과 화난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일관된 단어와 어조를 사용하세요. 바디랭귀지는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비언어적 신호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면 반려동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바디랭귀지를 사용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꼬리를 흔드는 것은 기쁨, 감추는 것은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귀를 세우는 것은 흥미, 뒤로 젖히는 것은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고양이의 바디랭귀지는 더 미묘합니다. 꼬리를 세우는 것은 행복, 부풀리는 것은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반려동물과의 소통 및 훈련에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일상적인 루틴과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잘 적응합니다. 일관된 태도는 반려동물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도록 돕고 혼란을 줄여줍니다. 반려동물을 훈련할 때는 일관된 명령어와 제스처를 사용하세요. 사용하는 단어나 신호를 바꾸면 반려동물이 혼란스러워하고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행동 교정에도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허용하고 어떤 때는 허용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일상적인 루틴은 반려동물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동과 반응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반려동물과의 신뢰를 쌓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섹션,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관리 식사. 반려동물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먹이를 주는 것은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마다 식단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강아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고 고양이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물을 항상 제공해야 합니다. 간식은 적당히 주어야 합니다. 일부 인간 음식은 반려동물에게 유독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섹션,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관리. 털 관리. 털 관리는 반려동물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정기적인 털 관리는 반려동물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또한 피부 감염이나 기생충과 같은 건강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의 털을 빗질하면 먼지, 빠진 털, 엉킨 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를 자극하고 천연 오일을 분배하여 건강한 모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질 횟수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모질에 따라 다릅니다. 반려동물을 목욕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샴푸를 사용하고 수의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목욕 횟수를 조절하세요. 정기적인 발톱 손질도 중요합니다. 또한 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귀를 확인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7번째 섹션,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관리.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수의사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예방접종, 치과진료, 흔한 질병 검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진은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행동에 대해 궁금한 점을 수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을 다양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릴 때부터 1년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과 성묘는 면역력 유지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치과 진료는 종종 간과되지만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생충 예방도 반려동물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8번째 섹션,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관리 운동. 운동은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이며 정신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마다 운동 요구량이 다르므로 반려동물의 품종, 나이, 건강 상태에 맞게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매일 산책은 필수입니다. 공놀이, 달리기, 어질리티 운동도 강아지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적 자극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강아지의 두뇌를 자극하는 상호작용 장난감이나 퍼즐을 고려해 보세요. 고양이도 운동이 필요하지만 강아지처럼 산책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깃털 막대, 레이저 포인터, 공과 같은 장난감을 이용한 상호작용 놀이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신체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끼나 기니피그와 같은 작은 반려동물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9번째 섹션, 긍정적 강화 훈련의 핵심. 긍정적 강화는 반려동물 훈련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원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보상을 해줌으로써 반려동물이 해당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보상은 간식, 칭찬 또는 놀이 시간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려동물이 연관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원하는 행동 직후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에게 앉는 것을 가르치려면 앉는 즉시 간식을 주세요. 긍정적 강화가 효과적이려면 일관성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처벌이나 부정적인 강화는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좋은 행동을 장려하고 원치 않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데 집중하세요. 10번째 섹션, 결론.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의 중요성.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인내심, 일관성,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신호와 바디 랭귀지부터 긍정적 강화에 이르기까지 교감할 수 있습니다. 식사, 털 관리, 건강검진, 운동을 포함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랑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가족입니다.